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정준혜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33년 만에 판매 실적 2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10만 2,600대를 판매했고 1985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판매 대수 2,006만 9,050대를 기록했습니다. 1985년 4월 미국 LA에 현대 모터 아메리카를 설립했고 이듬해 엑셀 수출로 본격적인 현지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진출 5년 만인 1990년대 100만 대, 2004년 500만 대, 2011년 1000만 대를 각각 돌파했고 이후 매년 100만 대를 넘는 판매 실적을 올리며 올해 2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G70은 모터 트렌드의 2019 올해의 차에 선정됐고 2019 북미 올해의 차 승용 부분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시장조사 업체 JD 파워인 신차 품질 조사에서 31개 브랜드 가운데 제네시스 1위, 기아차 2위, 현대차 3위를 각각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 시제품이 실물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면 모서리 노치에 2개의 카메라를 장착한 모습인데요.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4일 하와이 5G 기술 행사인 퀼컴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에서 공개한 5G 데모폰과는 달리 카메라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내년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S10이 삼성 제조 공장의 테스트 과정에서 촬영된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개의 전면 카메라를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 예전에 공개된 제품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시제품은 전면 디스플레이 위아래로 현저하게 얇은 베젤을 사용해 이 제품의 최종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면을 보면 이 시제품조차도 완성된 모습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이 시제품에서 다시 한번 곡선 엣지 패널을 적용한 제품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10 플러스는 6.4인치 능동형 유기 발광 소자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며 지역에 따라 삼성전자 엑시노스 9820 또는 퀼컴의 스냅드래곤 855 칩셋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에 붙던 지문 센서를 전면으로 옮겨 스크린 안에 퀼컴의 초음파 지문 센서를 사용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사이 원달러 환율은 1110원과 1120원 사이에서 등락을 되풀이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요동친 핵심 요인은 미중 무역전쟁의 종료 여부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협의로 전일 대비 5.4원 하락한 1,105원 3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1,121원 20전에 비해 무려 15.9원 급락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원달러 환율은 반등했습니다. 지난 6일 중국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 체포로 미중 무역분쟁 협상이 불투명해지며 다시 1,120원 선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내린 1,119원 80전에 거래를 마치며 1,120원을 소폭 이탈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이 같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강세가 유력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조건부 휴전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불확실성이 변수인데요. 양측의 협상 과정 및 결과에 따라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안전자산으로 달러에 대한 선호 요인입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변수입니다. 한국은행이 1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국내 실물 경기 둔화를 감안하면 2019년까지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 비오펙 회원국 산유국들이 내년부터 감산에 합의함에 따라 국제유가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2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한 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반면
세계 경제 성장으로 원유 수요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탓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엄청난 생산량 때문에 당장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펙 회원국과 비오펙 산유국들은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하루 평균 12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적용되며 내년 4월 감산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오펙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25만 배럴을 감산하는 등 오펙 전체 회원국들이 총 8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오펙 회원국 중에는 러시아와 나머지 9개국이 각각 20만 배럴을 감산해 총 40만 배럴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산 합의는 글로벌 원유 생산 급증에 따른 공급 증가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국제유가는 지난 10월 초 기록한 4년 사이 최고가에서 30% 이상 내렸습니다. 감산 합의 소식에 이날 선물 시장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2019년 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2.2% 오른 배럴당 52달러 62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주간 기준으로 3.3% 상승했고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2월 인도분은 2.4% 상승한 배럴당 61달러 44센트를 나타냈습니다. 감산 합의 소식만으로도 가격이 오른 만큼 실제 이행할 경우 유가가 오를 가능성은 매우 커지지만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 12월 금리 인상의 이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연준 소속인 제임스 블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인디애나 은행연합회 행사에서 12월 금리 인상을 유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1월까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미루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가 지적하는 경제 상황의 이상 신호란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 연준은 오는 18에서 19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여론이 대세였는데요. 연준의 실세 중 한 명인 제임스 블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년 1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미룰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달 미국의 금리 인상은 유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패션 업계에는 다수의 유명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패션 업계에서 소수의 기업이 업계 전체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 맥킨지앤컴퍼니는 다양한 가격대와 지역에 걸쳐 500개 이상의 패션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2017년에 상위 20%의 기업이 업계 전체의 이익 중 무려 128%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익을 넘어서는 100%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업계 하위 20%의 기업이 2017년 업계 전체 이익의 34%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킨지는 패션 업계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쪽과 손실을 보는 쪽의 양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상위 브랜드의 독점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패션 업계의 톱 20%에는 여전히 100여 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업계 상위 20개사로 범위를 좁혔을 때에도 이들 20개 기업이 차지하는 이익은 패션 업계 전체 이익의 97%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상위 기업들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매출이 특출난 것은 아니지만 대신 매출에서 차지하는 이익이 크다는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패션업계 상위 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가치를 살려 최대한 생산 비용을 절감하면서 큰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맥킨지는 지적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적극 장려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제약회사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퇴사를 권유받고 보복이 의심되는 징계까지 받았는데요.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